안녕하세요, 수족관착시입니다. 여러분,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물고기라는 것도 유행이 있고 물고기도 이제 계절마다 들어오는 게 달라요. 좀 잘 들어오는 게 있고 안 들어오는 게 있고, 그런데 지금은 남미 어종이 잘 들어올 때라서 코리도라스가 많이 잘 들어올 때기도 하고, 제가 봤을 때는 손님들이 지금 코리도라스를 많이 찾는 추세예요. 저는 딱히 코리도라스를 광고하지는 않지만 손님들이 오셔서 코리도라스를 찾는 거 보니까 많이 찾는 것 같아요. 근데 주 소비자층이 누군가 하고 봤었는데, 저처럼 고인물들, 원래 매니아들이 찾는 게 아니라 이제 막 시작하시려는 분들이 코리도라스를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원래 코리에 미친 새끼였잖아요. 어항이 150개가 코리 어항이었어요. 근데 이게 뭐 유행이라는 게 좀 그렇다 보니까 나중에 먹고 살려고 수족관을 하는 거다 보니까 코리 어항을 많이 줄였지만 지금은 다시 좀 늘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와일드 스토리에서 슈퍼쿠스를 받았어요. 브라질에서 엊그저께 온 건데 계속 그냥 올 때마다 조금씩 채워놓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코리도라스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코리도라스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족관 와가지고 손님들이 이거 똥 먹는 물고기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하는 게 거의 다 코리도라스인데, 이 코리도라스가 사실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아직 뭐 정리나 네이밍이 안 된 코리들도 굉장히 많은데, 제가 취급해 본 것만 거의 한 100종 가까이가 되는데, 사실 생긴 것도 굉장히 유사하고, 이게 잘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거기서 그거인 것처럼 생겼지만 이게 자세히 보면 다 다르게 생겼고, 이게 풍기는 매력과 사육하는 그 난이도나 좀 이런 것도 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약간 뭐랄까, 그 포켓몬스터 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컬렉션 하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접근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은 몇 가지를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준비를 해봤는데, 일단은 코리도라스 난이도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코리도라스라는 물고기 난이도 자체는 거의 최하점이에요. 진짜 막 아무렇게 시작해서 아무렇게 막 준비를 해놓고 대충 키워도 잘 되는 게 코리도라스예요. 그래서 마트 가면은 있는 물고기들이 알비노 코리도라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눈 빨갛고 하얀 애들, 이게 지금 뭐 거의 그냥 진짜 만만하게 껴주는 그런 콜이거든요. 이게 왜냐면은 이제 마트 같은 데서 넣어줬을 때는 손님들 어항에 밥 같은 거 좀 처리도 좀 하고 청소 좀 하게 생기고, 이게 똥 먹는 거라고 거짓말도 살살 해가서 팔기에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심지어 잘 죽지도 않아. 그리고 또 이렇게 생긴 게 거부감이 없게 생겼어요. 제가 코리도라스 닮았다는 얘기는 많이 듣는데, 나름 이게 제 경험상 여자 손님이건 남자 손님이건 좀 눈 땡그랗고 좀 귀여운 매기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호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근데 이게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게 사육 난이도는 거의 비슷한데 번식 난이도가 좀 있어요. 진짜 더럽게 산란 안 되는 거는 정말 진짜 여러분이 관짝에 들어갈 때까지 산란을 안 할 수가 있어. 그런 사례가 저한테도 있었는데, 저한테는 아쿠아투스, 에쿠스, 이 두 가지 종이에요. 에쿠스 같은 경우는 제가 국내 1호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아닐 수도 있어. 근데 실질적으로 유효하게 산란을 진짜 많이 해서 다른 사람한테 분양할 정도로 많이 터진 거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처음이에요.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거 어디부터 얘기를 해야 재밌지? 자, 일단 얘기 들어봐요, 여러분. 우리 매장에 45큐브가 150개가 넘게 있었어. 근데 그 중에 100몇십 개가 코리 수조였어요. 그 수조 중에 하나가 슈퍼에쿠스 수조였는데, 어느 날 출근하고 왔더니 이것들이 벽에다가 알을 바르기 시작을 합니다. 딱 봤었을 때는 뭐 한 50개 돼 보여. 야, 씨, 대박 났어. 막 소름 돋아서 막 난리가 난 거야. 막 카톡방에다 막 자랑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이때가 2015년인가 2016년도가 그랬었는데, 막 이게 왜 그러냐면은 계절도 또 봄인가 여름인가 그랬기 때문에 이미 돈 주고 사고 싶어도 슈퍼에쿠스를 구할 수가 없을 때였고, 코리도라스 시장이 막 부흥이어서 어딜 갔나 코리도라스를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넘쳤었고, 그냥 뭐 원래 비싼 콜이었어. 막 가격이 싸지도 않아. 그러니까 내가 기분이 얼마나 좋았겠어. 막 김치국을 막 사발로 막 마시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그날은 생물실 문을 잠그고 손님들은 생물실에 못 들어가게 했어요. 부탁은 드렸어요. 우리 물고기 아직 알 낳는 중인데 굉장히 좀 중요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물고기를 제가 꺼내서 갖다 드릴 테니까 이해를 좀 해달라고. 왜냐면 이거 좀 봤다가 산란이 끊어지면 안 되잖아. 그랬는데 이게 볼 때마다 진짜 막 어항 벽에다가 알을 막 계속 바르는 거야. 아무리 적게 봐도 300개가 넘게 붙은 거야, 알이. 진짜 한 면이 다 알로 붙었어. 그래가지고 와, 이거 대박이다 이래갖고, 여러분, 코리 알은 다음날 띄는 게 좋거든요. 첫날 떼면은 이게 쫀쫀해가지고 손에서 잘못하면 터지는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다음날이 돼서 알을 떼기 시작합니다. 지존바통에다가 알을 하나씩 떼는데 알이 440몇 개가 나온 거야. 그 당시 슈퍼에쿠스 분양 가격이 한 4만 원이 넘었어요. 4만 원을 다 받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어. 하지만 이게 개수가 400개면은 여러분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이거 반값에만 분양해도 돈이 얼마죠? 지금 생각해도 진짜 전율이 돋는데요, 여러분.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매장에 어항에 코리 수조가 100몇 개가 있었어요. 100여 개가 있었어. 그 중에 산란이 하나가 터진 거예요. 슈퍼에쿠스라는 개체의 알이 터진 거야. 그랬는데 저는 그날 잊을 수 없는 기쁨을 느꼈고, 코리 하시는 우리 형님들 공감하실 거예요. 코리도라스 하시는 분들 수조가, 평균 수조가 제가 알기로는 보통 최소 20개, 많게는 100개가 넘어가신 분들도 많은데, 왜 이렇게 하냐면요, 여러분.
얘네들이 엄청나게 넓은 공간을 원하지 않아요. 30배럭 정도면 충분해요. 막 45큐브 이런 거 필요도 없어. 요 정도 사이즈에다가 그냥 한 10마리만 넣어놔도 산란을 기대해 볼 수가 있어요. 대신에 산란 유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겠죠. 자, 아무튼 간에 여러분들은 돈만 열심히 버시면 돼요. 돈만 열심히 벌어가지고 집도 좀 넓히고 계속 그냥 막 집에 침대도 치우고 옷장도 치우고 막 필요 없는 막 그냥 좀 안 쓴다 싶은 거 다 치우고 그 자리에 계속 수조만 넣으면 돼요. 계속 집에다가 사부작 수조를 놓고 거기다 코리를 한 종 한 종 추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보면은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더라도 어느 날 딱 출근하려고 옷을 입고 봤더니 오늘은 여기서 산란이 터졌네, 오늘은 얘가 산란이 터졌네, 이런 즐거움이 하는 거거든요. 코리 알뛰는 즐거움이 굉장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코리 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들 많이 해요. 물생활은 기다림이다. 맞아요. 얘네들한테 평소에 환수 잘해주고 먹이 잘 주고 산란 유도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해가면서 얘네들이 산란을 딱 했었을 때 그 쾌감이 개쩌는데, 그 쾌감을 빨리빨리 느끼려면 어항이 많은 방법밖에 없어요. 얘네들 합사가 안 되거든요. 얘네 그냥 자기들끼리만 키워야 돼. 그랬는데 뭔가 산란이 하나 터진다, 그러면 진짜 완전 기분 개 째지는 거거든, 진짜. 그래서 제가 여러분 좀 난이도 쉬운 거부터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봤었을 때 제 생각에 좀 대중적으로 구하기도 쉽고 가격도 좀 비싸지 않으며 번식 난이도도 좀 낮은 것부터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악셀로디, 컨컬러, 펜더롱핀, 스터바이, 아돌포이, 듀플리, 화이트 팬더, 브로키스 스플렌덴스, 트릴레나투스, 뭐 줄리, 뭐 이런 거, 알비노 골든 스트라이프, 골든 스트라이프, 그린 스트라이프, 이런 게 좀 쉬워요. 아쿠아투스는 번식 난이도는 어렵지만 가격이 착하고 귀엽게 생겼어서 입문용으로 좀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자, 중급자용. 이거 제가 생각할 때 중급자용은 가격이 그냥 엄청 막 졸라게 비싸지는 않지만 그래도 딱 내가 어항에 놨었을 때 야, 우리 집에 있는 거는 막 초짜용 그런 건 아니야, 좀 근사한 거야, 좋은 거야, 이런 느낌. 그리고 아무 때나 구할 수 없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슈퍼에쿠스, 슈퍼슈왈츠, 콜레어, 슈퍼콜레어, 하여튼 이 슈퍼자가 붙으면 큰 거야. 근데 이 슈퍼자가 붙은 게 대부분 가격이 좀 나갑니다. 그리고 멀티레디에투스, 브레비오, 레섹스, 나르키서스, 바이컬러 V, 바이컬러 D, CF 버겟이, 펄처, 슈퍼펄처, 시파리위니, 기아넨시스, 게오프로이, 보에세마니. 근데 이게 어종이 너무 많은데 코리도라스 종류가 진짜 100가지가 넘는데 지금 내가 그냥 생각나는 것만 막 포스트잇에 적어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구 반대편에서 올수록 물고기 가격이 비싸져요. 남미에서 우리나라 추울 때 이때 수입이 되는 애들일수록 또 비싼 것도 있고, 하여튼 멀리서 오니까 당연히 항공편은 비싸겠죠. 남미에서 잡히는 사실 물고기가 뭐 얼마나 하겠어. 거기 현지에서 브로커가 먹고 누가 먹고 하니까 비싸지는 거겠지. 그래서 저는 일단은 포에쿠스 산란할 때 그 블락비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블락비 멤버 중에 테일이라고 혹시 아세요? 노래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 있는데 원래 그분이 코리도라스 매니아인데 그분이 분양글을 올려서 제가 전화를 해서 그분 숙소에 가서 분양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물고기를 딱 주시면서 약간 뭐랄까, 아이돌의 연예인의 그런 매너라 그래야 되나? 좀 그런 걸 좀 처음 느껴봤는데, 원래 보통 물고기 거래하면은 그 자리에서 계산하고 직거래하면은 그 자리에서 계산하고 그 자리에서 받아오잖아요. 그 블락비 테일 씨가 그때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집에 가서 입수해보고 마음에 드시면 입금해주세요 라고 카톡을 남겨주시더라고. 문자였나? 그래서 와서 그냥 입수하고 입금을 해드렸는데 뭐 하여튼 그분 말씀이 자기 집에서는 몇 년 동안 산란을 안 했었다 그랬었는데 저희 매장 가서는 2주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 당시에 내가 운이 터졌던 거지. 아직도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때 슈퍼에쿠스 팔아서 좀 몇 달 좀 따뜻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통상적인 세팅을 좀 말씀드리면은, 바닥재는 초보자분들은 까는 게 나아. 왜냐면은 이게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어항 바닥 관리를 깨끗하게 못 할 수가 있어. 그리고 여과를 관가하기 때문에 이 여과가 관가하면은 바닥에 뭐가 이렇게 끼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물고기가 잘 때 바닥에 이제 특히 이제 코리도라스 같은 경우는 항상 바닥에 있는데 이 수염이나 지느러미 같은 게 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닥재를 얇게라도 깔아놓으면 그런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바닥재는 제가 추천하는 거 요즘 잘 나오는 게 네이처 샌드 더블 레드, 이거 참 괜찮아요. 막 환수한다고 이렇게 막 빨려 들어가지도 않고, 얇게만 깔아놓으면 지렁이가 못 나올 정도도 아니고,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이것만 한 게 없어. 막 샌드, 슈가, 이거 나쁘다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게 있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틀렸다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걸 소개시켜드린 거예요, 저는. 그래서 소일을 까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사실 소일을 까는 것도 pH를 낮추려는 목적도 있고 좀 발색이랑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지만 다른 분들 의견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이 소일이라는 거는 구운 흙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은 모래처럼 풀어지게 돼 있어요. 이거는 아가미 세변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아가미에 우리가 담배 피면 타르가 붙듯이 이 물고기 아가미 기능을 저해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깔아서 좋을 거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바닥재 얘기했으니까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자면은 블랙 다이아 샌드라고 유통되던 게 있어요. 지금은 아마 없겠지만 유사품은 많아요.
근데 이게 철 성분이 많기 때문에 늘 때마다 물고기들이 죽어요. 이런 물고기를 쓰려면 산처리를 해야 되는데 산처리가 된 바닥재를 구매를 한다거나 그런 시커먼 류의 바닥재를 한번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또 우리가 쓰고 싶잖아. 그럴 때는 바닥에 있는 물고기가 없는 어항에 한 6개월 동안 던져 놓으세요. 그 정도 던져 놓고 건져서 쓰시면 아주 좋아요. 6개월 뒤면 이렇게 날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알고 쓰자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오해하고 그러지 말자고. 안 된다고 한 게 아니에요. 자, 놀이터를 약간 고민해 볼 수가 있는데, 놀이터는 유목 같은 거에다가 보통 활착 수초 같은 걸 많이 해놔요. 그러는 이유는 그 잎사귀 밑에다가 알을 바르는 경우도 덜어 있고, 얘네들이 T포지션이라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교배하는 행위를 T포지션이라고 하는데, 자세한 건 네이버에 쳐보시면 뭐 많이 기술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할 때 장애물에 걸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쓰는 거예요. 이거를 할 때 누군가 방해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지형지물을 쌓아놓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괜찮습니다. T포지션을 할 때 누가 방해하면은 교배가 끝나버려서 임신이 안 되거나 무정란이 나거나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형지물은 깔아도 좋고 안 깔아도 좋은데, 뭐 저는 굳이 안 깔아도 잘 되더라고. 먹이 같은 경우는 브라인 슈리프나 신지렁이 주는 게 사실 가장 좋아요. 사료로만 키워도 좋은데 이런 것들을 주잖아요. 그러면 산란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슈퍼에쿠스가 네가 산란 안 하고 100이나 보자, 그때 만취 상태였거든요. 수족관에 와가지고 술 먹고 수족관에 들어왔어, 불 끄려고. 근데 그렇게 한번 산란이 보고 싶었나 봐요. 그날 술 처먹고. 그래서 브라인 슈림프를 이만큼 끓여놓은 거를 어항에다 다 부어버렸어요. 네가 뒤지든 내가 뒤지든 둘 중 하나는 끝이 나는 거야. 그랬는데 그렇게 된 거였어요. 근데 뭐 산란 트리거는 너무 많으니까 산란 유도하는 방법이 뭐 물을 막 이만큼 빼놓고서는 뭐 pH도 떨어뜨려 보고 막 찬물도 갈겨보고 실지렁이도, 그러니까 안 먹던 실지렁이도 줘보고 알몬드 잎을 넣어본다거나, 방법은 너무 여러 가지인데 그냥 하여튼 여러분들이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했었을 때 터지는 방법 한 가지를 잘 기억을 해놨다가 그대로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코리도라스라는 게 재밌는 게 환경 영향을 좀 많이 받을 수도 있어요. 어떤 애들은 3층에 놓으면 산란이 잘 터져. 얘네들 그대로 1층에다 내려. 그럼 산란 안 해요. 다시 3층으로 올려. 그럼 산란해.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런 거 찾아내는 맛에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과기는 무난하게 스펀지 여과기 정도면은 떡칩니다. 그리고 질병 같은 경우는 이제 남미에서 오는 애들이 우리가 겪어보지 않은 기생충 같은 거를 많이 묻어오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와일드 스토리에서 굳이 고집해서 수입을 받는 이유가, 이분들이 굉장히 남미 어종에 대한, 특히 뭐 모든 물고기에 대한 수입이 경력이 아주 화려하시기 때문에 저보다도 물고기를 훨씬 잘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믿고 가서 어느 정도 1차 검역된 물고기를 구매를 할 수가 있고, 당연히 와서 저도 검역은 하지만 이분들이랑 저랑, 이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업할 때부터 이분들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뭐 점점 제가 알면 알수록 그냥 괜찮은 업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와일드 스토리에서 굳이 고집을 해서 코리를 수입을 받고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제가 코리도라스에 대해서 좀 떠들어 봤는데 2016년도에 그 코리도라스 부흥이 다시 한번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코리도라스 좋아하는 형이 보내준 바닥 매트를 기다리고 있고, 집에 코리도라스 벽시계가 있고, 코리도라스 커피잔으로 아직도 물을 마시고 있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물고기거든요. 저 이 기회에 여러분들도 수조 번식을 엄청나게 많이 해서 물고기도 분양해보고 코리도 좀 재밌게 해보는 그런 기회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숨 이루지 마세요.